선수 출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무조건 수영을 잘 한다는 보장이 되는데, 저와 같은 비선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세 가지 능력 다 보장이 안 돼요. 아, 나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가르칠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처럼 또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이 왜 못할까, 더 잘하게 만들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선수 출신 선생님들과 저와 같은 비수영 선수 출신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야기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고자 먼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말을 할게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단어의 느낌이 불러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어 자체는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뭐 그 단어에 녹아있는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 자체에는 좋고 나쁨, 어떤 가치 판단, 선악의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단어라는 건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그 단어가 표현하는 대상 혹은 느낌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위적이라는 말과 자연적이다, 자연스럽다, 이런 대치되는 두 단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반대편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 제가 이 예를 들면 뭐 좀 인위적인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라는 건 좋은 의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위적이라는 건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사시려면 볏짚 베다가 움막 짓고 사셔야 돼요. 마찬가지 나뭇잎 띄어다가 옷 지어 입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이다, 자연적이라는 건 그냥 그 뜻 자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 긍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족, 불만족, 이런 단어를 봅시다. 만족한다는 건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불만족은 그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가득한 짜증내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긍정적인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 만족을 한다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현 상태에 불만족스럽다라는 건 발전하고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입견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단어 그 자체가 뜻하는 바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에서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그 종목의 실기,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수영을 잘 한다, 그리고 수영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딜리버리 능력, 즉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이런 거겠죠. 표현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두고 볼게요. 일단 수영 선수 출신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영을 잘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영을 100% 잘 안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잘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영을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 능력을 볼까요? 저희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다거나 조별과제 PPT를 해본다거나 누군가 남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한 번씩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 이분들은 그런 거 할 시간에 운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아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운동선수들은 머리 나쁜 애들이 운동하는 거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선수 출신 선생님들을 볼까요? 일단은 당연히 수영을 잘 하겠죠. 잘 하니까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거겠지만, 수영 선수 출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빌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능력, 잘 안다와 말을 잘한다, 이 두 가지 표현력 측면에서 볼까요?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잘 안다라는 확신은 있나요? 없어요. 말을 잘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선수들보단 잘할 수 있겠는데 뭐 이것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100% 장담할 수는 없는 능력이에요. 결국 간단하게 봤을 때 수영 선수 출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무조건 수영을 잘 한다는 보장이 되는데, 저와 같은 비선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세 가지 능력 다 보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수영을 잘 안다라는 부분. 사실 수영을 잘 하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 수영을 잘 모른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저도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서 수영을 잘 안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잘 하는 걸 설명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 건지, 글씨 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당장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봐. 아니 힘을 좀 빼봐.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이런 얘기밖에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10분 있다 올 테니까 10분 뒤에 나한테 다시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 좀 가르쳐줘 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10분 동안 뭘 할까요? 내가 그동안 젓가락질을, 글씨 쓰기 할 때 볼펜을 어떻게 잡았는지 연구하실 거예요. 내가 연필을 이렇게 잡았었구나. 엄지손가락은 아래로 가고 검지손가락은 위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부드럽게 받쳐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겠죠. 그리고 10분 뒤에 그 사람이 오면 아까 전보다는 훨씬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뭐 말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셨잖아요. 자, 근데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을 줘도 그 사람은 젓가락질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즉, 선수 출신 선생님들은 남을 지도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론을 정리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해봤던 것을 그대로 수영 지식으로 전환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영을 잘 하니까요. 반면 선수 출신이 아닌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수영을 잘 한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수영 지식으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수영을 잘 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영을 잘 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선수 출신 선생님들을 추천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당장 아무런 정보도 없이 수영장을 고르고 선생님을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선수 출신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가르치고 비선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선수 출신 선생님들은 애초에 수영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수영을 잘 알고 머릿속으로 지식을 정리를 해서 뭐 옆에 친구한테 알려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머릿속으로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라는 건 그렇게 이론을 정리하지 않아도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공부와는 다르게 체득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젓가락질과 글씨 쓰기, 여러분이 젓가락질과 글씨 쓰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한 다음에 하신 건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운동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체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영 선수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꿈이 과연 수영 지도자일까요? 수영 선수일까요?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수영 감독이 될 거야, 수영 코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수영 선수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영 선수를 하겠죠. 즉, 이 사람들은 수영을 잘 알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남들한테 표현하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 물속에서 팔 한 번이라도 더 젓는 게 낫죠.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치 중에 수영을 잘 한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 저 같은 비선출 선생님들은 그럼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수영을 잘 하기는 틀렸어요. 물론 저도 지금 계속 운동하고 수영하고 저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합니다만 수영 선수 출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영을 잘 하기는 당연히 무리가 있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수영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딜리버리, 표현력을 길러야겠죠. 이론적인 배경을 더 탄탄하게 갖추면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수영을 잘 하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이 저처럼 공부까지 해버리면 그건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런 분들은 감히 제가 지도자로서 비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래도 조금 말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능력치 중에 수영을 잘 한다는 좀 떨어지지만 수영을 잘 알고 말을 잘 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제가 너무 선수 출신 선생님들만 추천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비선출 선생님들의 장점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수영을 더 못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볼 수 있는 경험담인데, 수영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즉 수영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말 기초적인 쉬운 동작이 잘 안 되면 이걸 왜 못하지? 이게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을 봤어요. 물론 대부분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이었습니다만,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심리와 수영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수영 잘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수영을 더 잘하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한테 배울 점이 더 많을 겁니다. 즉 자신이 지금 초급자인지 상급자인지에 따라서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수 출신 선생님들은 또 무조건 초급자는 못 가르치는 거냐? 절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계를 거쳤을 때 거기서 나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가르칠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처럼 또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이 왜 못할까? 더 잘하게 만들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경력이 쌓인다면 제가 이길 수 없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정리하는 판서 없이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딜리버리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선수 출신이나 비선수 출신이나 똑같습니다. 딜리버리 능력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을 수 있죠. 여러분은 수영을 처음 배우니까. 근데 설명이 어렵다고 느끼면 그 선생님은 딜리버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한 이야기인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렵게 설명해야만 하는 건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 그렇게 딱 얘기해 줬을 때 한 번에 빡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 막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고 화려하게 말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수영 선생님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재능형보다는 노력형에게 더 배울 것이 많은 법이에요. 어느 분야든지. 천재에게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천재는 우리가 뭔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선수 출신 선생님 중에서 좀 노력형인 선생님을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일단 배워봤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선생님 바꾸는 걸 고민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초급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은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선생님을 바꾸면 좀 전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닭고기 알러지가 있어서 소고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닭고기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참고 먹으실 건가요? 당연히 얘기해서 소고기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 선생님이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배우다가 다른 선생님으로 바꾼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나, 혹은 내 지식이 부족한가, 이렇게 나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야,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참, 어이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애초에 수영뿐만 아니라 뭐든지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 출신 선생님한테 배우되 아니다 싶으면 비선출이고 선출이고 가리지 말고 선생님을 바꿔보세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수영 지식이 쌓이다 보면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이 선생님은 잘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화려하게 하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눈치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수 출신 선생님들의 장점을 하나 빼먹었네요. 수영 선수 출신 선생님들은 제 경험상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단 절대 틀린 얘기를 지금 당장 회원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선수 출신 선생님들은 못 봤어요. 근데 유튜브건 오프라인이건 간혹 선수 출신은 아닌 것 같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잘못된 거에 꽂혀서 그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시는 경우를 좀 몇 번 봤어요. 물론 제 경험만으로 모든 비선출 선생님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수영 지도자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배울 위험성이 없다는 면에서 또 선수 출신 선생님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별책 브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영장 고르는 법, 수영 시작하기 좋은 계절, 뭐 이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